자, 여러분 교재에 화폐의 시간적 가치인데, 자, 여러분이 현재 1억 원과 5년 후에 1억 원 비교하면은 어디가 큰가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현재 1억 원이 더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화폐의 시간적 가치죠. 자, 우리 present value 요거 약어로 앞에 글자를 답니다. PV를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우리 약어로 많이 쓰는데 현재 가치를 PV라고 해. 자, 그러면 현재 1억 원이 미래는 뭐죠? future value는 미래 가치. 그래서 미래 가치는 뭘로? FV로 표현해요. 앞으로 약어로. 자, 그러면은 현재 1억 원이 5년 후에 얼마가 되는가 물으면 1억보다 많아요. 예? 1억보다 많은데 왜 많냐? 당연히 이자가 붙으니까.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적용한다?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적용해서 뭔다? 프리미엄, 할증이 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5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하면은 현재 1억보다 작습니다. 왜냐? 또 여기는 뭐를 적용한다? 할인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뭐 한다? 할인을 하죠. 디스카운트. 자, 이 관계가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가치는 미래의 가치를 뭘로 적용했다? 할인율을 할인했더니 현재의 가치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1년 후에 어음을 제시하면은 현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음 할인시장에서 할인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 1억보다 현재 적게 돈을 받잖아요. 뭐 10% 할인하냐, 20%냐, 할인율에 따라 달라지지. 그래서 할인율이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 예? 높아지면은 할인율이 10% 하다가 20% 하면은 현재 가치는 더 낮아져요. 서로 역관계에 있다라는 거. 자, 이것을 또 우리가 확인을 좀 한번 해두시면 바라고, 또 이자 계산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러분이 단리가 있거든요. 단리는 원금의 이자만 지불하고 이자에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는 또 뭐다? 복리는 원금의 이자를 지불하고 또 이자에도 이자를 지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를 사용한다? 복리.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어느 국가는 다 복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다 복리 계산입니다. 그래서 26회, 29회 시험에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를 사용한다. 지문 우리가 2번 출제했었죠. 26회, 29회 시험에. 자, 여러분이 26회, 29회에는 26회, 29회, 21회는요 이론으로 출제하고요. 그 외에는 계산 문제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론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계산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218페이지. 자, 미래 가치와 나오죠. 자, 예를 들게요. 자, 연이자율. 자, 연이자율 10%예요. 자, 연이자율 10%인데 현재 얼마냐? 자, 현재 가치가 10만 원이에요. 자, 현재 가치가 10만 원인데 1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현재 10만 원이 1년 후에는 원금은 10만 원. 10만 원에 몇 프로? 10% 0.1 곱해주면 이자.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10만 원이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은 괄호로가 들어가죠? 1 플러스 0.2. 괄호를 풀면 10 곱하기 1 하면 요거고 또 10 곱하기 0.1은 요거죠. 여기 있는 플러스가 여기 오는 거예요. 자,
자, 요걸 해줬더니 얼마? 11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현재 10만 원이 1년 후에는 11만 원이 돼요. 그런데 수식 보면 복잡한데 실제 돈 주고받는 거래는 여러분 계산 잘해요. 수식하는 계산 못해도 그 보면 신기하긴 해요. 예. 돈 받는 건 잘하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별 문제 아닌데 그 다음에 다시 1년 후에는 얼마냐? 다시 원금이 얼마죠? 11만 원이고 또 11만 원에 10%죠? 더해주면 원금 이자예요. 또 11만 원을 묶어내면은 이런 얘기죠. 자, 이때 11만 원 요 자리에 요 숫자를 여기 넣어줘요. 그러면 얼마냐? 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이 하나, 두 개 곱해지는 거예요. 두 개 곱해지니까 여기 얼마다? 제곱. 1년 후일 때는 1승이고 2년 후일 때는 제곱 하니까 얼마? 12만 1,000원이네요. 근데 단위 계산하면요 12만 원인데 복리하니까 12만 1,000원, 1,000원이 더 붙어요. 왜? 이자에 이자가 붙었어요. 네, 이자에 이자를 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만 원의 이자 다시 10% 붙었다는 얘기예요. 1,000원. 그 얘기입니다. 복리 계산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N년 후에는 얼마냐? 원금 10만 원에 뭐가 들어간다? 1 플러스 0.1에 몇 승? N승이 들어가겠죠. N승. 자, 요 원리거든요. 원리를 수식으로 한번 쓰면은 FV는 미래가치, 연이자율, R 퍼센티지, N년 후의 미래가치는 요 10만 원은 무슨 가치? 현재의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0.1은 10%, 연이자율에다 기간 N승. 자, 이때 요 수식이 중요하죠. 자, 현재 가치 10만 원이 N년 후에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구하기 위해서는 빨간 이 수식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 수식을 전문용어로 우리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해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줄여서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고 하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줄여서 일시불의 내가 계수.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현재 가치가 N년 후에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를 구해주는 계수입니다. 그럼 작년 시험에 정답이 여기서 물었어요. 작년 시험에 정답이 여기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현재 주택 가격 3억 원이 5년 후에 얼마가 되는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할 수 있다? 맞죠? 그게 작년 정답입니다. 딱 지문 보고 여기에 어떤 걸 이용하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제 작년 시험에 그걸 출제했어요. 29회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자, 그러면은 요 수식에서 PV는 얼마? PV는 양변을 빨간 수식으로 양변을 나눠버리세요. 나눠버렸더니 FV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R의 N승분의 양변에 요걸로 나눴어요. 그러면 다시 자 FV 자 5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구하기 위해서는 이 수식을 곱해주면 돼. 5년 후에 1억,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구하기 위해서는 이 수식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수식을 또 전문용어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다.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라고 해. 또 이것을 또 요걸로 현재가치를 또 뭘로 사용한다? 현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줄여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개 곱하면 얼마? 요 빨간색 두 개 곱해보세요. 1. 그래서 여러분 2와 2분의 1 곱하면 1이면은 2와 2분의 1은 서로 어떤 관계? 역수 관계. 자, 역수 3개를 배울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자, 여러분 작년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말로서 정답 물었거든요. 그럼 28회는 여기서 계산 문제를 또 정답 물었어. 그럼 계산 문제 정답 이렇게 물었거든요. 5년 후. 자,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물었어. 10만 원 이하는 반올림한다. 그럼 얼마? 5년 후에 1억인데 연 할인율은 몇 프로? 연간 할인율 7%. 7%니까 얼마? 0.07. 몇 년? 5년이니까 5수. 예? 요거 그래 들어왔지 뭐. 그럼 1.07을 5번 곱하면 돼요. 5번 전자계산기 눌러서 1억 나누기 요거 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 나온다? 약 우리가 7,140 얼마 나와요. 근데 10만 원 이하는 반올림 안 돼. 4는 반올림 안 되죠. 5 넘어야 반올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7천 약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2년 전 28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이거 원리를 묻는 겁니다. 28회는 요거, 29회는 요거. 그럼 다음에 30회 올해는 요것보다는 오른쪽에서 출제하겠죠.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니까. 자, 여러분 219페이지 연금의 미래가 전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아직 금융 이제 안 배우는데 다음 주에 가면 금융 들어가는데 금융 가면요 주택연금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교재 원래 이번 강의에서 연금은 기본 것만 하는데 왜냐 연금이 개정이 돼요. 좀 개정이 좀 되는데 그래서 언제 개정될지 몰라요. 국회 하는 걸 보니. 근데 문제는 55세로 낮추려고 해. 지금 몇 세죠? 60세를 55세로 낮추고자 해요. 예? 그럼 이제 55세 되면은 여러분보다 이제 연금 신청 그걸로 하고 국민연금도 받고 또 뭐죠? 뭐 퇴직연금 있으면 그것도 받고 뭐 이렇게 많죠. 공무는 공무연금 받고 교육이면 사학연금 받고 뭐 하여튼 연금 이제 앞으로 시대가 온 것 같아. 예, 여러분 경기도에서는 또 여러분이 기본소득 50만 원 준다 하는데 미쳤어 이게. 외국에는 지금 폐지를 선진국 다 폐지해 가고 있는데 예, 기본소득은 어디죠? 카타르는 예, 월 300조요. 국민은 직장 없는 사람만. 예? 거기는 세계 제2의 GDP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5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어디만 경기도 다른 지역에 이제 날라겠어.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 하는데 아직 우리는 예산이 없죠. 어제 발표 재산 재정적자가 1,700조인데 예? 다 빚이잖아요. 주는 거는. 여러분 세금으로 내야 돼. 여러분 일찍 돌아가실 관계없어. 누가 내야 돼? 예? 여러분 자식들이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인구가 이렇게 가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예? 여기는 적고 위에는 많고 그럼 여기서 세금 내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 내려고 하니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픈 거야. 예? 앞으로 미래 빚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연금이 그래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뭐 이슈가 생기면 꼭 내대요. 현재 그래서 나오고 항상 우리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잘 봐야 되는 게 1년 말이냐 기간 말이냐 기간초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를 가정한다? 기말로 가정을 해서 풉니다. 기말 어떻게 돼요? 불이익. 기말에 돈을 넣어요. 불이익을 하고 또 기말에 뭐 한다? 수령. 받는 것을 가정을 해서 전개를 시킵니다. 1년 말 쭉 가서 몇 년? N은 마이너스 1년 말. 자,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수식은요, 은행 가서 은행원들한테 물어도 몰라요. 그분들은 컴퓨터에 젖어 있어. 컴퓨터 바로 나오는데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년 말 동일한 금액의 뭐를 받는다? 연금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5년 만기 정기적금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5년 만기 됐을 때 여러분 받는 총 금액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예, 요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매년 받는 연금의 애원을 은행에 적립을 계속 해 나갑니다. 그래서 N년 말 만기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냐 얘기죠. 그러면 N년 말에 적립합니다. N년 말 A원을 은행에 돈 넣었어요. 적립하면 뭐를 받아야 돼? 예? 만기 됐잖아요. 바로 받아야지. 이자 없어요. 그냥 A지 뭐. 그런데 N-1년 만에 A를 돈 넣으면은
1년 동안 뭐가 돼? 이자를 받아야 돼. 1 플러스 R에 뭐? 1승. 자, 이렇게 오면은 1년 말에 A원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 받아야 돼? 1 플러스 R에 이자는 요 기간에 은행이 있잖아요. N년 말에서 1년을 빼니까 몇 년 동안? N 마이너스 1년 동안 이자가 붙어요. 이 금액을 다 더해준 게 바로 뭐죠? N년 말 만기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연금의 미래의 가치라고 해요. 연금의 미래 가치. A라는 공통인수, A라는 공통 숫자를 묶어내면 얼마? 괄호로 갑니다. 1 플러스, 자, 이런 형태로 가요. 자, 이때 괄호를 풀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간 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요거는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막 암기하고 다니는데 암기 저도 못해요. 자, 여러분 교재 거기에 21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조. 이걸 암기하면 안 돼. 이거 저도 모릅니다. 예? 저도 모르는데. 이것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이에요. 예, 저희들 계산하면 수열로 계산해버려요. 그럼 우린 그게 빠르거든요. 우리 그걸로 계산하면 10초면 계산해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공식을 알아야 되니까 못하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쉽게 연금일 때는요. 연금을 붙여. 연금일 때 연금을 붙이고 미래가치일 때는 미래가치 개수 붙이면 돼. 아, 쉽네요. 빨갛게 계산하지 말고 연금일 땐 연금 들어오고 미래가치일 땐 미래가치 개수. 자,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원의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문제는 그럼 계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되냐. 계산 문제 내면요. 요 원리를 알아야 돼. 시험에 나오면 3년 말 아니면 4년 말 출제. 그 계산을 이 원리로 계산하면 돼. 자, 그런 내용을 보고 219페이지 밑에 감채기금 개수가 나와요. 자, 감채기금 개수는 요 수식에서 A는 얼마냐? 자, 요 수식에서 A는 양변에 또 뭘로 나눠주죠? 양변을 뭘로? 빨간 수식. 뭘로 나눴어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연금의 내가 개수인데 요걸로 나눴어요. 요 빨간 수 양변 나눴습니다. 이때 요걸 뭐라고 하죠? 이것을 감채기금. 요 용어가 좀 어렵죠? 감채기금 개수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감채기금 개수의 개념 많이 출제해요. 요거 2개 곱하면 얼마? 2개 곱하면 1. 2개 곱하면 1. 1이니까 서로 어떤 관계 있다? 역수 관계 있다.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와 감채기금 개수는 역수인데 요 개념을 우리 자주 출제한다. 26회는 여기서 정답 물었어요. 자, 그럼 A가 얼마냐? 요걸 묻는 거죠. A 얼마? 자, A는 연금의 미래가치입니다. 자, 주택 구입 자금 5년 후에 주택 구입 자금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어요. 이때 매월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 얼마냐? 예? 적금액 또는 적립금 얼마냐? 이걸 구해주는 개수를 뭐라고 한다? 감채기금 개수.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 감채기금 개수를 곱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26회는 뭐를 곱한다고 했냐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한다고 출제했어요. 예, 감채기금 개수를 곱하죠. 몇 년? 5년. 그래서 5년 후에 주택 구입자금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 적립금 얼마냐 구해주기 위해서는 뭐를? 감채기금 개수를 이용한다. 시험에 진짜 많이 냅니다. 개념. 자, 개념을 잘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될 부분. 자, 그래서 여러분 감채기금 개수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2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오죠. 자, 현재 1년 말 또 2년 말 자, N년 말이 있습니다. 자, 또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에 또 얼마를 받아? 연금을 받아요. 연금을 받는다. 나는 매년 말 받기 싫다. 현재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고 싶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할인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1년 말에 A는 A1보다 적죠? 얼마? 1년이잖아요. 할인했습니다. 1 플러스 R에 1승. 그럼 2년 말에 A1은 현재 얼마? 할인합니다. 1 플러스 R의 기간이 몇 년? 2년 제곱. 그러면 N년 말에 A는 얼마? 우리는 1 플러스 R의 기간은 몇 년? N년. 이 금액을 다 더해주면요. 현재 일시불입니다. 현재 받고자 하는 일시불.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또 A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은 1 플러스 R의 1승분의 1, 또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또 이런 숫자가 나와요. 자, 그럼 요것도 뭐다? 요것도 여러분 계산한 최종 결론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요걸 또 암기하면은 안 된다. 암기하면 안 되고 요것도 뭐를 해야 된다? 또 붙이면 돼. 연금이 나왔으니까 연금에다가 현재 가치니까 또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개수 이렇게 하면 돼. 매년 말 받는 연금의 A1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교재에 220페이지 중간에 또 R분의 1 마이너스 뭐 나오는 거 이거 암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수식에서 A는 얼마? 자, 이 수식에서 A는 또 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양변에 뭐를 나눠줬다? 양변에 연금의 뭘로? 현가 개수로 나눴어요. 요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또 뭐라고 하죠? 저당 상수라고 해요. 곱해주면 또 뭐 얼마? 1. 1이니까 또 무슨 관계? 역수관계에 있다. 역수관계. 역수 3개인데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 역수관계.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 역수관계. 이때 자 연금의 현재가치 현재 일시불로 받는 거죠. 자 여러분 주택 융자금인 대출금은 현재 일시불로 받거든요. 이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A. 이 A가 뭐냐? 매 기간 갚아나가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이죠. 자, 이것은 어떤 경우일 경우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자,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이자 갚아나가는 방식 중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 여러분 작년 시험에 원리금 균등을 뭘로 출제했다? 원금 균등으로 출제했어요.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개념이 엄청 다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 이 수식을 이용하는데 이 수식은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수식. 올해도 출제를 합니다. 꼭 암기해야 돼요. 올해도 출제하는 중요한 수식.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문제 풀면서 또 한번 써야 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221페이지에 예제 보시면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10%의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자, 밑줄은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 자,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이죠. 요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 이때 매년 지급을 해야 될 요 원리금 지불액 얼마냐? 얼마? 대출금 얼마? 대출금 1억 원 곱하기 얼마? 저당상수인데 저당상수 곱하기 없죠? 그러면 나누기로 가야죠. 뭐? 역수관계. 그럼 1억 원 나누기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4번 정답.
그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역수관계다 이용하는 문제. 저당상수가 없잖아요. 1억 원에 저당상수 곱해야 되는데 저당상수 없죠? 곱하기가 없잖아요, 저당상수. 그러면 역수로 가야 돼. 뭐고? 이거 역수.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눠주면 되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잔금 비율, 상환 비율 개념해서 투자 이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